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9월 모의평가 물리학투 총평 맡은 장희수입니다. 자, 정말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모의평가를 봤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모의평가로서는 전범위가 지금 9월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10월 전국 합평도 있고 마지막 수능이 남아있는 정말 촉박하고 상당히 긴장감 높은 그런 시기에 시험을 보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아주 대표적인 숫자 두 가지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14, 17. 14는 뭐냐면 여러분, 보통 오답률이 60%가 넘으면 야, 이거 진짜 어려웠나 봐 라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20문제 중에 무려 오답률 60% 넘는 문제가 14문제나 됩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웠나 봐요. 굉장히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오답률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17, 바로 이번 모의평가의 물리학투 평균입니다. 평균도 역대급으로 낮았습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는지 또는 잘 못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연습이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실전, 수능이 이제 정말 실전인데 그 수능까지 남아있는 이 몇 개월 되는 시간을 정말 어떻게 알차게 보내면 좋을지를 나타내는 그 숫자 두 가지, 14와 17을 잘 유념하면서 아마 이번 모의평가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제 경향부터 볼게요. 변별력 높은 문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변별력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뭐랄까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정말 하루 종일 풀어라 라고 한다면 아마 20문제 중에 19문제 정도는 풀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저렇게 변별력이 높은 문항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풀다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도 평균도 낮고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문제들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 문제가 중간중간 박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그걸 우린 변별력 높은 문항이라 합니다. 왜? 물리학투는요, 여러분, 개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계산 능력까지 함께 보거든요. 그런 체크 요소들을 잘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말 단순한 암기 또는 공식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 많습니다. 우리 물리학 1이든 2든 왠지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로 많이 훈련하고 연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 9월 모평에서는 정말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러한 암기된 공식이나 개념들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실수한 부분을 꼼꼼히 다져가다 보면 이거 내가 너무 공식에만 좀 치중했던 거 아니야? 라는 반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잘 한번 좀 정비를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정확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플러스 게다가 복잡한 계산 문제. 여러분, 복잡한 계산이라는 건 물리학투에서 루트가 나온다거나 분수가 나온다거나 그죠?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이런 아주 조금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 중에 나오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런 요상한 숫자들, 그죠? 그런 숫자들이 많이 보이는 계산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수능에서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계산 능력을 빠르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수능 대비법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난도 봅시다. 우리 눈여겨볼 만한 문제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었고요. 4번, 8번, 10번, 14, 15, 20번 굉장히 많은 수네요.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죠. 이 앞에 있는 11번은 여러분 EBS 홈페이지에 가면 각 문항별로 오답률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아직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한번 자기가 쓴 답안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이긴 하지만 11번이 오답률이 85%가 넘었습니다. 어떤 한 문제의 오답률이 85%가 넘는다는 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생님이 지금까지 봤던 수능이나 모의평가에서도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오답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1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냥 복잡한 계산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수능 동안, 수능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걸 여러분 잘 한번 되뇌어 보시면 좋겠고요. 3번, 어렵진 않았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4문제 정도 나와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자, 이제 진짜는 수능이잖아.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까라는 걸 선생님이 좀 교사의 입장에서 이번 시험을 끝내고 나서 오답률이나 평균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놨을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삼각함수 값을 빨리 구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선생님 뭐 사인 30도, 사인 뭐 60도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아니야. 복잡한 도형에서 막 뒤집어져 있는 삼각함수에서 그런 값들을 막 빨리빨리 얻어내야 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죠. 대신에 시간을 압축하고 절약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물리학도 공부하면서 나오는 문제들마다 정확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 정말 물리학 1과 물리학 2의 진짜 중요한 차이점, 구별점은 바로 이 벡터야, 벡터. 따라서 여러분이 물리학 2로 수능을 준비한다, 수능을 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벡터를 합성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그런 연습들을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해두셔야 되고 즉각적으로 탁 보면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실력을 쌓아둬야 합니다. 요거 삼각함수 계산하는 거나 벡터의 합성이나 분해하는 것들을 만만하게 봤다간 이번 모평과 같은 결과가 수능에서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1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아마도 6월이 9월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았어요. 9월은 6월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수능은 아마도 9월과 6월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마 9월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수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과 앞에서 이미 얘기해줬던 여러 가지 문항들 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있는 수능을 준비하는데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물리학 2 공부에 쓰자. 학습법에 도입하자라는 것들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명심해두고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모평 보니까 여러분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연계되지 않았나요? 그림이나 문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로 찐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물리학 2 문제집이 시중에 많지 않으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여러분이 좀 구입해서 공부를 했을 텐데 그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좀 취할 문제나 또 수능 일주일 전, 수능 하루 전에 봤으면 좋을 만한 문제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마무리 정리를 해 나간다면 아마도 수능에서 이번보다는 더 좋은 그런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9월 모평을 잘 본 친구라면 계속 잘 보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잘 보지 못했다면 더욱더 노력하셔서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훌륭한 점수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